자, 그럼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 SQL YOG라고 하는 친구를 우리가 앞으로 사용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얘를 켤 때 설치된 경로 찾아가서 켜줘도 되겠지만,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키실 거예요. 제가 하나 알려드릴 게 있어서. 자, 윈도우 OS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이쪽 밑에 하단에 있는 검색 버튼, 검색을 활용해서 SQL YOG라고 하는 걸 검색했을 때 나오는 거, 얘를 누르고 들어오실 확률이 제일 높은데,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건 이 SQL YOG라고 써 있는 걸 들어갔을 때 이 트라이얼이라고 붙어 있는 애가 실행되면 안 돼요. 자, 제가 하나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트라이얼이라고 써 있는 저 친구를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애초에 인스톨러로 나오네. 이렇게 안 써 있고 이게 아니라 여기 뒤에 뭐 트라이얼 붙어 있어 가지고 실행했을 때 애초에 이런 파란색 화면처럼 나오는 애가 있거든요. 걔는 체험판이에요. 그거 말고 그냥 켰을 때 다른 그런 체험판 메시지 같은 거 안 뜨고 그냥 쓸 수 있는 커뮤니티 버전을 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잘 보면 SQL YOG 커뮤니티 64 되어 있죠? 이 프로그램이 맞아요. 그래서 이것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처음에 딱 켜졌을 때 여기를 눌러볼게요. 이 화면을 만들어졌으니까 이 왼쪽 상단에 있는 이 친구 새로운 연결을 만드세요 라고 되어 있죠? 얘를 눌러보겠습니다. 이거 어차피 저 필요 없는 거니까 지워버리도록 하고 여러분들과 동일한 상태를 만들어 놓고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아마 높은 확률로 이 화면을 보고 계실 겁니다. 이걸 딱 누르면 이 상태인데 여기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말씀드릴 거예요. 이쪽에 있는 저장된 연결이라는 친구는 우리가 사용한 접속 정보에 대한 내용을 저장해 놓을 수 있는 그런 녀석이에요. 이름을 바꿔도 되고 안 바꿔도 돼요. 이거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 자, 우리가 지금부터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건 이만큼입니다. 이만큼. MySQL 호스트 어드레스라고 되어 있고 옆에 로컬 호스트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 로컬 호스트가 무슨 뜻이냐? 그냥 내가 보고 있는 이 컴퓨터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저는 제가 바라보고 있는 현재 이 컴퓨터가 로컬 호스트인 거고 여러분들한테는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컴퓨터가 로컬 호스트예요. 자, 호스트 어드레스라고 하는 거는 MySQL 서버로 들어갈 주소를 의미하는 건데 여기에 로컬 호스트가 무슨 말이야? 자, 우리가 지금 XMPP를 각자의 컴퓨터에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게 본인 로컬 환경에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구축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로컬 환경에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기 때문에 로컬 호스트라고 적는 겁니다. 얘는 그냥 나 자신을 의미해요. 만약에 제가 지금 사용하는 이 컴퓨터 이 자리에다가 데이터베이스 서버 하나를 구축해 놨고 여러분들이 이 서버로 들어와야만 한다면 그런 거라면 여기가 로컬호스트가 아니라 제가 만들어낸 이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IP 주소를 입력해 줘야 돼요. 근데 지금 각자의 로컬에 구축을 해놨으니까 로컬호스트를 쓴다. 근데 이 로컬호스트는 다른 말로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127.0.0.1 이거는 로컬호스트랑 완벽하게 같은 의미예요. 보통 이제 호스트 어드레스다라고 하면 IP 주소를 얘기하는 건데 이제 이 IP 주소가 로컬이면 로컬호스트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 IP 주소로 쓴다면 127.0.0.1을 사용할 수 있다. 둘이 같은 말이다. 그래서 이걸 사용하나 로컬호스트를 사용하나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용자 이름 이 부분은 이제 내가 지금 현재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할 때 어떤 계정으로 접속할 거냐라는 정보를 입력하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는 XMPP라는 걸 사용해서 그냥 서버랑 클라이언트를 구축했다고는 하는데 사실상 계정에 대한 설정을 하는 게 없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루트 계정 하나는 무조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루트 계정을 그냥 사용을 할 겁니다. 물론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다룬다면 루트 계정 안 써요. 이건 쓰면 안 돼요. 위험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로컬 환경에 구축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을 하는 거고 각자의 컴퓨터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컨트롤할 거기 때문에 루트 계정을 그냥 사용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 루트 그냥 둘 거고요. 비밀번호, 우리는 비밀번호에 대한 설정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공백이에요. 아무것도 입력 안 해도 돼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포트인데 우리가 이제 XMPP를 컨트롤 패널에서 스타트를 눌렀을 때 여기에 이제 포트 번호가 나오죠. 만약에 문제가 없어서 3306을 그대로 쓴다면 여기 3306 넣는 게 맞아요. 근데 본인 포트가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9999로 바꿨다. 그러면 이 자리에 9999를 넣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건드릴 거 없고 여기 로컬호스트,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딱 눌렀을 때 나오는 그냥 그 상황 그대로 사용을 해도 문제가 없어요. 딱히 이미 다 기본 세팅이 되어 있는 거라서. 그래서 연결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전환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간단한 세팅 좀 할 건데 상단에 있는 도구 그리고 환경 설정 여기로 들어와서 저는 지금 이미 설치가 되어 있던 상태에서 재설치를 했는데 기존에 게 지워지지 않고 동일 버전이라 그냥 남아 있어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디트 코딩 아니고 뭐 다른 폰트로 되어 있을 거고 사이즈도 이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 근데 괜찮습니다. 바꾸면 되는 거니까. 자, 일단 글꼴은 냅두고요. 일반으로 가볼게요. 일반. 여기. 자, 여기서 나머지는 기존에 되어 있던 거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저는 얘만 체크를 새로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게 체크가 안 되어 있을 겁니다. 안 되어 있으신 분은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글꼴 다시 폰트 쪽 들어가서 이제 본인이 원하는 폰트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크기 지정하시면 돼요. 이거는 따로 진행하시고 여기 보세요. 이게 아마 4가 아니라 8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걸 4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8이 너무 커요. 그리고 템 유지. 근데 사실 이거 두 개는 뭘 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8만 4로 바꿔주시면 된다. 자, 이렇게 폰트까지 설정 완료하셨으면 확인 누르시면 돼요. 자, D2 코딩이라고 하는 폰트. 지금 이 수업에서 D2 코딩 얘기가 처음이죠? 이거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D2 코딩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는 폰트입니다. 기본으로 제공되는 폰트가 아니에요. 근데 이 D2 코딩이라는 폰트는 이제 이름에서 애초에 코딩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코딩용 폰트로 만들어진 애예요. 그래서 이 코딩용 폰트가 뭐냐? 그냥 진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알파벳 O랑 O가 이제 소문자 대문자가 있죠. 그리고 숫자 0이랑 그냥 이렇게 나오면 헷갈리잖아요. 이 자리에서 사용된 게 대문자 온지 숫자 0인지 소문자 온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D2 코딩은 이런 게 구별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2 코딩이 코딩용 폰트다라고 해서 보통 많이 사용을 하는데 본인이 원하는 폰트 있으면 그거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D2 코딩 설치해서 사용하셔도 되고 이거 귀찮아 설치 안 할래 이러면 적당한 폰트 아무거나 골라서 쓰셔도 돼요. 사실상 큰 문제는 없어요. 네, 좀 많이 개발자들은 많이 사용하는 폰트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고 사용해 보시면 좋다. 근데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제가 별도로 설치법을 다 알려드리진 않을 거고 그냥 크롬에다가 D2 코딩 이라고만 검색을 하셔도 얘가 설치하는 방법, 적용시키는 방법 이런 거 구글링에 다 나와요. 그래서 이거 그냥 적당한 거 하나 글 선택하신 다음에 쭉 따라 하시면 설치하는 거 어렵지 않고요. 설치가 완료되고 나서 이런 툴 와서 D2 코딩 여기다 입력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주의할 거 설치를 하시고 났을 때 D2 코딩을 하려고 하는데 골뱅이가 붙어있는 애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골뱅이가 붙어있는 애를 선택을 해버리시면 안 돼요. 이거 얘기를 드렸었죠? 생각해보니까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그쵸?
안 드린 줄 알고 얘기를 드리고 있었는데 잡았대 했군요. 어쨌든 그러면 디트 코딩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툴이 완성이 됐고 세팅은 간단해요. 이것만 해주면 돼요. 자, 이제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 해보시면 밑에 문제라고 해서 하나가 나왔을 텐데요. 잠깐만 이거를 다시 새로 고침 해보시면은 분리를 좀 시켰습니다. 자, 이걸 누르고 들어오시면 코드펜에 뭐가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근데 이거 그냥 전체 선택해서 복사하시고요. 본인 SQL YOG 화면으로 가져와서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에스터리스크 슬래시 이 부분과 맨 위에 있는 슬래시 에스터리스크 이 두 부분을 지워주시면 돼요. 왜냐면 저게 이제 전체 주석의 의미인데 위아래로 주석이 다 걸려있는 상태라서 저 상태에서 여기다가 명령어 같은 거 입력을 하면 주석 상태로 입력이 돼요. 실행시킬 수는 있지만 불편하니까. 자, 이렇게 옮겨 놓으셨으면 이제 여러분들 화면에도 저처럼 띄어져 있겠죠? 이제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볼 건 아니고요. 하나씩 제가 설명드리면서 명령어들을 사용해 볼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알려드리는 명령어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하시면서 공부를 통해서 이제 알아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알아가면 기본적인 웹 개발에서 사용하는 SQL 쿼리 정도는 다룰 수 있는 수준이 되실 거예요. 물론 이제 얼마나 내가 열심히 반복 숙달을 했느냐, 반복 복습했느냐에 따라서 실력은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자, 일단 전체 데이터베이스 리스팅이라고 하는 문제가 처음에 써 있는데, 자, 데이터베이스 리스팅이라는 얘기는 데이터베이스 목록 보여줘 라는 얘기예요.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쪽에 뭐가 쓰여져 있어요. 이렇게 이 5가지는 MySQL 서버를 구축을 하면 기본으로 제공되는 데이터베이스들입니다. 자, 얘네들은 우리가 직접 건드릴 필요가 딱히 없어요. 기본 제공된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쓸 데이터베이스를 새로 만들면 돼요. 자, 이쯤에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개념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갈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쪽에 보고 계시는 이 약간 둥근 원통 모양, 중간에 두 동강이 나 있는 이 둥근 원통 모양, 이 친구가 보통 데이터베이스를 표시하는 UI예요. 아이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지금 이렇게 5가지 얘네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장소란 얘기죠. 각각이 다 저장소예요. 우리가 XMPP를 설치해서 이 SQL YOG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접속을 했죠. MySQL 서버에 접속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DBMS를 사용할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DBMS를 사용을 하려면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필요한 거고요. 이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XMPP를 사용해서 DB 서버 그리고 클라이언트 둘 다 받았죠. 그리고 XMPP로 제공받은 클라이언트로 접속하는 건 제가 아까 CMD 창으로 보여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 가지고 작업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이제 새로운 SQL YOG라는 프로그램을 받았죠. 얘는 DBMS인가요? 얘는 아니에요. DBMS를 사용할 클라이언트입니다. 얘도 그냥 접속기예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까 전에 CMD로 접속했을 때 mysql.exe 라고 하는 그 클라이언트랑 동일한 의미의 클라이언트인데 UI가 존재하는 클라이언트일 뿐이에요. 그래서 얘를 통해 접속을 했더니 이런 화면단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아까보다 훨씬 더 우리가 눈으로 많은 걸 알 수 있고 버튼 클릭 하나로 많은 걸 해결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근데 얘가 제공하는 UI를 우리가 많이 쓰진 않을 거예요. 많은 기능들이 있지만 많이 안 쓸 겁니다. 왜냐면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이콘들 누르는 거에 익숙해져 있다 보면은 실제로 활용하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명령어를 가지고 하는 연습을 좀 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설치한 SQL YOG는 DBMS가 아니라 DB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다. 그리고 이 클라이언트로 접속해서 DB 서버에 접속해서 지금 이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된 현재 상태가 DBMS를 사용할 준비가 된 거다. 자, 그러면 압축시켜서 자, DBMS를 쓰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네, DB 서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DB 클라이언트가 필요하다. 이 두 가지가 다 설치가 되어 있고 클라이언트를 사용해서 해당 서버에 접속을 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DBMS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다 라는 의미예요. 이해되실까요?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명령어 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들 목록 보여줘 라고 할 건데 자, show 데이터베이시스 라고 할 거예요. 자, 화면 보세요. 제가 이걸 입력하는 상황을 잘 보세요. SH5까지 쳤을 때에는 소문자예요. 근데 W를 치면 대문자로 바뀌죠. 색깔도 바뀌죠. 자, 이렇게 내가 뭔가 타이핑을 했는데 색깔이 바뀌면서 대문자로 자동으로 바뀌었다 라고 하면 얘는 예약어예요. 예약어. 예약어가 뭐냐? 제가 아까 뭐 DML이고 DDL이고 이런 얘기 들을 때 명령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명령어가 예약어입니다. 그냥. 그리고 정의어라고도 하고요. 표현하는 방식은 많습니다. 이 예약어가 무슨 뜻이냐면 이제 이 show라고 하는 키워드 이 워딩 자체가 이 MySQL DBMS 안에서 이미 어떠한 기능을 하게끔 설정되어 있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런 명령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예약어, 정의어, 명령어 어떤 표현이든지 간에 다 이걸 의미합니다. 자, 이게 이제 뭐 영단어가 다 이렇게 치환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show가 있으니까 hide? 이런 거는 안 바뀌어요. 영단어라고 무조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예약어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세요. 데이터까지 쳤을 때 바뀌었죠, 한번. 근데 B 더 치니까 다시 내려갔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예약어는 없는 거고, 이렇게 생긴 예약어는 있는 거고, 이렇게 생긴 예약어는 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베이스까지 치면 예약어로 바뀌어요. 근데 이 뒤에 S가 붙어도 그대로 있죠. 둘 다 예약어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show databases S를 붙였어요. 왜 붙였을까요? 데이터베이스 목록 보여줘. 목록이란 얘기는 애초에 여러 개일 가능성이 있죠. 실제로 우린 이미 기본 데이터베이스들이 5개나 존재해요. 그럼 얘네들 목록 보여줘 라고 했으면 여러 개잖아요. 그래서 복수형으로 S를 붙이는 겁니다. 이거는 의미가 달라요. 그리고 이런 명령어는 없어요. 없는 애를 실행시키면 저렇게 뭐라고 하는데 저것도 알려드릴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적은 애를 제가 실행을 시켰는데 실행시키는 방법은 뭐냐? 자, 방법은 많습니다. 내가 실행하고자 하는 쿼리 중간에 이 SQL, 이 명령어로 작성한 이 한 줄의 문구가 이제 쿼리라고 표현을 해요. 쿼리. 그래서 우리가 SQL, 아까 제가 풀네임 적어 드렸을 때 Structured Query Language라고 했었어요. 이렇게 명령어를 조합해서 완성시키면 이게 그냥 쿼리입니다. 쿼리. 우리가 사용하는 SQL 문법을 써서 뭔가를 적어내면 쿼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쿼리를 실행시키는 방법은 이 쿼리, 내가 실행하고자 하는 쿼리의 어딘가에다가 커서를 위치시키고 F9를 누르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F9는 이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단축키입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 내가 실행하고자 하는 쿼리를 마우스로 드래그 하신 다음에 F9 누르는 방식이 있고요. 둘 다 상관은 없어요. 둘 다 쓸 수 있어요. 단 여러분들이 이 SQL YOG라고 하는 프로그램만 쓸 거 아니에요. 앞으로 실무 나가시면 다양한 프로그램 쓰시게 될 텐데 걔네들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커서 놓고 실행하는 거는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요. 블럭을 꼭 씌우세요.
왜냐면 블럭 씹어서 실행하는 방식은 모든 툴 공통이거든요. 그래서 블럭을 드래그를 해서 블럭 씌우고 F9 이러면 내가 블럭 씌운 쿼리를 실행시켜주는 방식입니다. 자, 근데 커서를 놓을 때 이제 제가 이 쿼리문 중간 어딘가에 놔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세요. 세미콜론이라고 하는 게 찍혀 있죠. 자바에서 이 세미콜론 의미가 뭐였어요? 마침표 역할을 했었죠. 내가 지금 짜던 그 써내려가던 코드를 여기서 일단 끝낼 거야 라는 뜻이에요. 줄바꿈을 하지 않아도 서로 다른 코드로 인식이 되게끔 해주는 앤데 이 세미콜론 오른쪽 세미콜론의 바깥쪽에다가 커서를 놓고 F9를 누르면 이거 뭐라고 합니다. 성공했는데 이렇게 되지? 오케이. 자, 지금 이게 성공은 했는데 뭐라고 막 해요. 이게 무슨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 이 주석들이 읽혀버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실행하는 데는 상관이 없는 주석이지만 이렇게 커서 바깥에다 놓으면, 그러니까 세미콜론 바깥에다 놓으면 이 전체를 다 하려고 해요. 지금 이 상황이에요. 이렇게 실행된 겁니다. 근데 만약에 밑에 코드가 다른 게 더 있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그냥 보세요. 이렇게 하려고 했다. 이러면 실행이 되긴 해요. 근데 내가 원하는 쿼리만 실행하는 게 아니라 다른 쿼리도 같이 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미콜론 바깥에 놓는 거, 애초에 커서 중간에 놓는 거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실행할 수 있는 방식이 드래그 블럭 그리고 실행 이것만 생각하세요. 이게 나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MySQL 데이터베이스 선택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자, 선택. 이 친구는 여기서도 할 수 있어요. UI를 활용해서. 자, 보세요. 상단에 선택된 데이터베이스라고 이렇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부분을 한 번도 클릭하지 않았더라면 얘는 그냥 이대로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옆에 있는 이거 박스를 열어보면 5가지. 지금 여기에 있는 5가지가 여기에 있는 5가지예요. 여기서 내가 뭔가를 클릭하면 앞으로 나는 다른 걸로 바꾸기 전까지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쓸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DBMS, DB 서버 안에 한 서버 안에 데이터베이스는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어요. 심지어 지금 벌써부터 5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에 우리가 추가로 기본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거고 그걸 이용해서 작업을 좀 진행을 할 건데 그때 데이터베이스 여러 개 중에서 내가 지금 작업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골라놓고 해야 돼요. 그게 이거에 대한 말입니다. MySQL 데이터베이스 선택. 자, 근데 이 UI를 가지고서는 처리를 안 할 거고요. 할 수 있지만 안 할 거고 여기다가 use MySQL 이라고 할 겁니다. 자,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세미콜론이 빠지면 실행은 돼요. 블록 씌우고 실행하면 세미콜론 없어도 실행은 잘 돼요. 근데 내가 한 번에 여러 개의 쿼리를 실행하고 싶어 라는 순간에서는 이제 세미콜론이 빠지면 문제가 생겨요. 보여드릴게요. 자, use MySQL 실행하면 뭔가 성공했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여기 보면 바뀌었죠? 제가 얘를 선택했다 이런 의미인데 이렇게 문제가 없습니다. 세미콜론이 없어도.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자, 둘 다 세미콜론이 있을 때 먼저 보여드릴게요. 두 개를 한 번에 실행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뭐라 안 해요. 문제없이 실행이 돼요. 근데 여기 세미콜론이 빠지면 얘는 뭐라 해요. 1 에러스가 나왔죠? 이거 뭐라고 하는 이유는 마침표가 없으니까 지금 얘는 이거 실행하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없는 문법이에요.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세미콜론 잘 찍어 주셔야 된다 라고 하는 거고. 자, 그리고 나온 김에 이제 요거를 좀 보도록 하죠. 자, 쿼리를 실행하고 나면 이렇게 메시지 탭에 어떠한 정보를 줄 때가 있고요. 실제로 실행된 결과로 이런 걸 보여줄 때가 있어요. 지금 잘 보시면 얘는 결과 탭이고요. 얘는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얘는 메시지 탭이에요.
쿼리를 실행한 결과로 뭔가 보여줄 게 있으면 결과 탭으로 보여주고요. 보여줄 결과가 없으면 그냥 메시지만 보여줘요.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건데, 자, 에러를 만들어 볼게요. 자, 그냥 에러를 만들어 낸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메시지를 분석을 좀 해보자. 한 개의 쿼리를 실행했고 0개 성공했어. 1개 실패, 에러야. 그리고 경고는 없어. 라는 뜻이에요. 자, 에러랑 경고는 자바에서도 차이가 좀 있었죠. 애초에 빨간색 박스로 밑줄 그어 있고 막 X 떠 있고 이런 것들은 실행했을 때 문제가 있는 거였고 바로. 그게 아니라 익셉션이라고 하는 친구, 해봤는데 안 되더라 라고 하는 친구는 이제 경고의 느낌이었어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러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가 사용되는 와중에 에러가 발생을 하면 프로그램이 멈춥니다. 근데 경고가 발생을 하면 멈추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에러는 없어야 돼요. 상황 이해되시죠? 자바 코드도 빨간 색깔 줄이 그어져 있는 컴파일 에러가 발생을 하면 애초에 실행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프로시드라는 걸 눌러서 강제 실행은 해도 기본적으로 실행이 안 되는 상태, 그게 에러. 워닝은 해봤는데 안 되더라. 혹은 뭔가 이제 자바에서 이클립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노란색 전구로 알려주고 있는 워닝 표시, 그런 것들을 다 내포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에러가 발생을 했어요. 앞으로 이 에러 되게 많이 보시게 될 텐데, 에러가 나왔다. 그럼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에러가 발생을 하면 무조건 읽어봐야 돼요. 뭐라고 하는지. 여기 you have an error in your SQL syntax 어쩌고 막 나오고 있어요. 자, 신텍스가 나왔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문법 에러가 발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다른 에러들은 다 이걸 꼼꼼하게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신텍스 에러는요, 이제 읽어보다가 SQL 신텍스가 나왔다, 이런 키워드가 나왔다면 다른 거 읽어볼 필요도 없이 여기로 오세요. 여기가 지금 니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신텍스를 발견했다. 나 그럼 문법 에러네? 그럼 일단 여기를 찾으세요. 니어. 그리고 그 뒤에 내용을 보세요. 여기서 이제 알려주는 게 이 홀다운표로 감싸져 있는 이 부분, 내가 실행한 쿼리에서 이 부분에 지금 에러가 발생을 했어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보통은 일반적인 경우는 이 near 하고 홀다운표 나오고 이 첫 글자 있죠. 지금 use ASD YSQL 이잖아요. 아까 이 상태예요. 이걸 실행한 결과인데 지금 얘가 이렇게 알려주면요, 얘를 보고 이거 앞을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쿼리에서 이 앞을 생각하면 돼요. 여기를. 여기에 지금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예약어 없이 그냥 텍스트만 입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거고, 만약에 예약어가 있다면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문법 에러를 발생시켜야 되니까 이런 거 해볼까요? 자, 똑같이 문법 에러가 발생을 했는데, 자, 신텍스가 나왔습니다. 그럼 니어 찾아가요. 여기 보면 데이터베이시스 A1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이 D, 얘를 찾아오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시스 A1이면 여기가 시작이죠. 이 D가 이 앞에 지금 문제가 있다, 이 뜻이에요. 근데 이게 항상 완벽하게 이렇게 딱 나오진 않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실제로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시스, 얘는 복수인데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지운다 하는 그 명령어였는데 여러 개를 한 번에 지울 수 없어요. 원래는 문제가 여기지만 보통 일반적인 경우로 이 앞을 보시면 문법상 에러는 웬만하게 체크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에러 내용을 항상 읽어보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들 이거 꼭 읽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모르겠으면 번역기 돌리고 구글링하고 그런 작업 다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테이블 리스팅. 테이블 리스팅이면 아까 데이터베이스 리스팅이 데이터베이스 목록 보여줘 라는 얘기였는데, 테이블 리스팅이라는 건 테이블 목록 보여줘 이거겠죠? 여기는 show tables. 테이블 뒤에 s가 붙은 이유 동일할 거예요. 복수계니까. 실행시켜 보시면은 뭔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자,
데이터베이시스, 그러니까 쇼 데이터베이시스는 전체 데이터베이스,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이런 데이터베이스, 현재 DB 서버가 들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이런 애들 다 보여줘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실행하면 그냥 데이터베이스 하고 목록을 보여줘요. 근데 쇼 테이블스 보세요. 테이블스 in MySQL이라고 나오고 있죠. 테이블들, MySQL 안에 있는 테이블들이란 뜻이에요. 그 말인즉슨 뭐냐? 제가 이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에러나죠. 에러 내용이 뭐라고 해요? 네, 데이터베이스가 선택되지 않았어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새로운 접속을 하나 켜서 지금 연결 안 돼 있는 상태로, 지금 유스라고 하는 걸 한 번도 하지 않은 상태로 얘를 했더니 불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테이블이라고 하는 건, 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XMPP를 사용해서 구동을 하고요. SQL YOG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이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 툴을 사용해서 명령어를 사용하고 있죠. 명령어를 사용하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테이블을 만들 수 있고요. 이 테이블 안에 데이터를 넣는 거예요.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테이블은 데이터베이스 바깥에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선택된 데이터베이스가 없다는 얘기는 지금 어떠한 특정 데이터베이스 안으로 아직 안 들어간 거예요. 근데 테이블 보여줘 라고 하니까 네가 지금 어떤 데이터베이스 원하는지도 모르는데 난 테이블 못 보여줘, 선택부터 해 라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상황?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이제 MySQL 선택하고 테이블 보여달라고 했으니까 tables in MySQL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 DSC 특정 테이블의 구조를 보는 건데, 얘는 이제 describe라고 하는 예약어가 있어요. 그리고 특정 테이블이기 때문에 이 테이블 목록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거 하나 골라볼게요. 저는 이 db라고 하는 테이블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describe라고 하는 명령어가 db라고 하는 테이블 구조 보여줘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를 실행을 시켜보시면 db라는 테이블의 구조가 다 나옵니다. 이렇게 지금은 그냥 기본적인 명령어를 테스트해보는 거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것들 조금씩 더 알아갈 거예요. 자, 근데 이 describe db라고 하는 describe라는 예약어는요, 이걸로 압축이 가능해요. 압축이 가능하다는 건 얘로도 똑같은 결과를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둘 다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보통 풀네임 잘 안 쓰고요. 이거 가지고 많이 합니다. 테이블의 구조를 확인할 때 쓰는 명령어. 자, 지금 이제 생판 처음 보는 명령어들을 테이블 안에 글이 잘려서 보인다? 지금 이런 상태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거는 그냥 여기 늘리면 되는데 이거는 안 봐도 돼요. 지금 당장은 이거 볼 필요가 딱히 없어서 여기 그냥 이 부분에 마우스 올려서 늘리면 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자, 지금 우리가 명령어 몇 개 쳐봤어요. 한 4개 정도 지금 해봤는데 앞으로 우리가 배워나갈 명령어들이 더 많아요. 많은 명령어를 배울 거예요. 근데 그 명령어들을 암기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이게 머리로 암기를 해버리면, 지금 처음 배우시는 상황에서 머리로 암기를 해버리면 여러분들 안 쓴 상태로 하루 이틀 지나면 까먹어요. 그러니까 이건 암기보다는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몸이 기억하게끔 해야 돼요. 머리가 기억하는 건 사용하지 않은 채로 2, 3일만 지나도 까먹기 때문에 몸이 기억해야 돼요. 그 말인즉슨 많이 눌러봐야 돼요. 얘를 많이 타이핑을 해봐야 돼요. 명령어 자체를. 그게 제일 빠른 성장법입니다.
그래서 뭐 이 밑에 내용은 내일 더 이어서 하도록 하고, 일단 요 정도만 딱 봤을 때 생각보다 이 예약어로 지정되어 있는 애들이 좀 직관적이에요. 자, 쇼 보여줘. 뭘? 데이터베이스 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리스팅이고요. 유스 쓸 거야, 사용할 거야. 누구를? MySQL을. 그죠? 그리고 쇼 보여줘. 뭐를? 테이블들을. 직관적이지 않나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직관적인 애들이 많이 나올 거고, 물론 그렇지 않은 애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애도 있지만 대부분의 것들이 좀 직관적이라서 처음에 이제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반복 숙달만 되면 사용하는데 진짜 문제 없습니다. 금방금방 적응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MySQL 앞뒤로 뭔가 들어가 있죠. 자, 이거는 홀다운표 아닙니다. 홀다운표는 DBMS 안에서 문자열을 의미해요. 우리가 자바에서 쌍따옴표를 써서 문자열을 값을 입력하듯이 DBMS 안에서 문자열 쓸 때는 홀다운표를 주로 씁니다. 물론 쌍따옴표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얘도 되는데 보통 홀다운표 써요. DB는. 근데 여기 보이는 이거 홀다운표 아니고요. 얘는 백틱이에요. 백틱. 여러분들 키보드 보통 물결 표시랑 같이 있을 겁니다. 탭키 위에 보통 있을 거고. 자, 이 백틱이라는 거. 얘는 그럼 왜 있는 거냐? 자, 만약에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 이름이 멤버래요. 근데 멤버 치니까 지금 어때요? 색깔 바뀌고 대문자로 변했죠. 그렇다라는 건 예약어겠네요. 그럼 예약어가 이미 기능이 탑재되어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이름으로 인식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백틱으로 감싸주는 겁니다. 그럼 얘가 예약어든 뭐든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는 이름 같은 걸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 보시면 백틱이 붙어있는 애들이 여기도 있고 꽤 있는데, 내가 타이핑을 했을 때 지금 MySQL 보세요. 타이핑을 했는데 안 바뀌죠. 이런 건 백틱 안 붙여도 돼요. 근데 만약에 멤버같이 썼는데 바뀐다. 이러면 난 이름으로 쓰고 싶은데 이런 백틱 붙여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동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거 고민하고 싶지 않다 싶으시면은 뭔가 데이터베이스 이름, 테이블 이름, 뭐 이런 그 이름 같은 거 부를 때 그냥 백틱 다 붙인다 생각하셔도 돼요. 붙인다고 뭐 달라지거나 하진 않아요. 근데 저는 이제 바뀌면 붙일 거고 안 바뀌면 안 붙일 거예요. 그렇게 좀 사용을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기본적으로 DB 서버, 클라이언트, DB에 대한 기초 개념, 그리고 명령어 4가지 사용해 봤는데, 내일 밑에 있는 이 내용부터는 내일 수업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